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저지주 한인들이 중심이 되어 설립한 일본군 성폭력 피해자 사이버 박물관이 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를 제작해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 측은 2015년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첫 사업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실 4,000시트를 최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실이 제작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배포 지금 빌리나요 책을 번역해서 미 전역에 좀 빠른 시간 내에 더 넓게 퍼지게 미국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 우표를 제작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 책이 2만 권이나 되다 보니까 이게 배송을 하려고 하면은 10불씩만 잡아도 20만 불이 넘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같이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동포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우표를 제작을 하자. 그러니까 실우표를 제작해서 10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20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뭔가 리워드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또 우표다 보니까 우표물에 이것을 붙이다 보면은 자동으로 또 마케팅 효과도 있을 것 같아서 10가지의 종류로 해서 실우표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실우표는 10가지가 돼 있는 그 실우표를 5불에 판매라고 하면 이상하고요. 5불 정도에 후원해 주시면은 그 10가지 우표가 들어가 있는 우표를 선물로 드리려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근데 구입하려고 하면은 저희 온라인 사이트로 들어가서 그냥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전화번호 201-625-5225 미디어 조화로 전화하시면은 저희들이 바로바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추모실 제작에는 한국의 유명 일러스트들이 참여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 아픔, 상처, 사랑, 희망, 추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실의 바탕에 붓자국과 회색의 배경색을 사용해 피해자들의 상처를 상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10장짜리 한 시트의 가격은 $5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6일에서 5월 3일 미국을 공식적으로 방문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이 같은 일정으로 미국의 보스턴과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4월 27일에서 30일 워싱턴에 체류할 예정입니다. 미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 달 28일 아베 총리를 공식 접견할 예정이고 같은 날 저녁에는 국빈 만찬을 연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과 동맹 관계에서 일본의 역할과 확대, 기후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는 일본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미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할 전망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주택에서 심야에 불이 나 형제 자매 5살에서 15살 어린이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소방당국은 21일 새벽 브루클린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2층 침실에서 자고 있었던 일가족이 모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아이들의 어머니와 막내 동생은 탈출했으나 자매 3명과 형제 4명은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불은 이날 오전 0시 30분께 1층 부엌에 있는 핫 플레이트의 작동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곧바로 계단을 타고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2층으로 번졌고 어머니는 막내 아이를 데리고 창문을 통해 1층 마당으로 뛰어내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막내는 화상으로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건물 뒤쪽에 있는 5개의 침실에서 잠자고 있던 다른 아이들은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불이 난 집은 전형적인 목조 주택입니다. 경찰은 유대교도인 이들이 안식일을 맞아 음식을 따뜻하게 보관하기 위해 밤 늦게까지 전자레인지를 사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 본부에서도 22일 저녁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바니나 마에스트라치 유엔 대변인은 이날 화재가 유엔 총회 회의장 건물 지하 기념품점 구역에서 발생했다며 유엔의 소방대와 뉴욕 소방국이 출동해 바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초기 조사 결과 전기 화재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진화 시 사용한 물에 의한 피해가 일부 생겼다고 덧붙였습니다. 난항을 겪었던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가 박은님 26대 수석 부회장이 후보를 등록한 뒤 선거를 치르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뉴저지 한인회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차에 걸쳐 27대 회장의 입후보 공고를 했으나 아무도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은 후보 등록자가 없는 경우에 한인회 회칙 41조 제5항과 선관위 운영세칙인 15조 7장에 의거해 회장 직무대행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후보자의 선관위에 후보 등록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박은님 26대 수석부회장은 후보 등록금을 3만 달러에서 15,000달러로 감면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가 박은님 예비후보의 후보 등록금 감면 승인을 인정하고 유광훈 회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하면 이사회 인준을 거쳐 박은님 예비후보가 제27대 뉴저지 한인회장 후보로 공식 등록됩니다. 이후 선관위는 이사회 인준을 거친 뒤 박 후보의 당선 공고를 하게 됩니다. 미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트위터에 올린 30초 동영상을 통해 23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대표적인 소장파 보수 주자인 크루즈 의원이 이날 대권 선언은 미 공화와 민주당을 통틀어 처음입니다. 크루즈 의원은 영상에서 대선에 출마하기로 했다며 지지해달라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히 그는 새로운 세대인 용기 있는 젊은 보수층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며 젊은 보수층의 각별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에서 목숨을 잃은 신원미상의 미군들의 유품 조각만을 따로 안장한 묘역이 워싱턴 DC의 알링턴 국립묘지에 조성됩니다. 미 일간신문 컬럼버스 디스패치는 스티브 스티버스 하원 의원의 말을 빌어 내년 상반기에 알링턴 국립묘지 내에 추모지라는 이름의 새로운 묘역이 들어설 것이라고 23일 보도했습니다. 새로운 묘역에는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 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해가 파괴된 군인들의 유품 조각들이 안장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모지의 디자인은 거의 완성 단계며 알링턴 국립묘지 관리사무소가 공사 계약을 발주하면 올 가을쯤에 공사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늦여름이면 완공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의 지난 2월 기존 주택 판매가가 연간 환산 기준 488만 채로 한 달 전보다 1.2%가 증가했다고 미 부동산 중개인협회가 발표했습니다. 월간 기존 주택 판매량은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 범위인 490만에서 494만 채보다는 적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5개월 동안 500만 채 이상을 유지했었던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량은 지난달부터 2개월 연속 500만 채를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어진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에 예년보다 낮아진 일부 지역의 기온까지 겹치면서 주택 판매량이 늘어나지 못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인 닛산이 앞좌석 에어백 센서 결함을 고치려고 2차례 리콜 조치를 했음에도 불만이 제기되자 미 당국이 검사에 나섰습니다. 검사 대상 차량은 2013년과 2014년에 미국에서 리콜됐었던 99만 대입니다. 당시 캐나다와 여타의 다른 나라에서도 닛산 자동차 약 6만 대가 리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조수석에 성인이 앉았을 때 감지하도록 되어 있는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제기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 차량은 어린이가 앉았을 때 에어백이 터지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작동되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성인이 앉았을 때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차량 모델은 2013년과 2014년형의 알티마 중형차, 리프 전기자동차, 패스파인더 SUV와 2013년형의 NV200 택시밴, 인피니티, JX35 SUV 등입니다. 미국 주요 공항들이 급증하는 테러 기도와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승객들뿐만 아니라 항공사와 공항 직원에 대한 보안 검색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22일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공항들이 최근 항공사와 공항 직원의 범죄 경력을 전부 조사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보안 검색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안 강화 조치는 지난해 12월 총기 밀매업자가 애틀란타의 하슈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일하던 델타항공 소속 수화물 처리 직원의 도움을 받아 총기를 불법으로 여객기에 적재한 사건이 발생한 뒤에 나온 것입니다. 미국 대학들이 최근 우수한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캠퍼스 등을
3D 화면으로 보여주는 가상현실 VR 캠퍼스 체험 프로그램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 안내책자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VR 헤드셋을 보내 가상 캠퍼스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미 동부 명문대인 예일대학은 최근 페이스북 자회사인 오컬러스 리프트가 만든 VR 헤드셋을 우수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VR 헤드셋은 실사 촬영을 통해 직접 현장에 와 있는 것처럼 캠퍼스 곳곳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상현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롱아일랜드에 있는 스토니 브룩대와 뉴헤이븐대에서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조지아주에 있는 사바나 미술대에서는 VR 고글을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가 인종차별 철폐를 내걸고 최근 시작한 렛츠 투게더 캠페인을 매장 내에서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미 사회에 근원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인종차별 논란에 대한 사회적인 대화를 유도하고자 이달 초부터 매장 내 직원들에게 커피컵에 레이스 투게더라는 문구를 적어 고객들에게 건네주기 시작했으나 온라인상에서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기회적이고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대세를 이루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하워드 슐츠 스타벅스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이달부터 더 이상 레이스 투게더 문구를 커피컵에 적용하지 말 것을 통보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